안녕하세요. 금쪽백 새정보 채널의 정한수입니다. 저는 노인의료상담센터에서 15년 넘게 상담해 온 사회복지사이자 퇴직 후 건강을 챙기며 제도 하나하나 직접 부딪혀 본 사람입니다. 오늘은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봐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병원 다녀오고 나면 이런 말 한 번쯤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병원 좀 다녀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연금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기본이고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 때로는 큰 수술까지. 하지만 아십니까? 이런 병원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그 병원비를 줄이는 3가지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오래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감기 몸살 정도는 괜찮지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나 심장 시술 같은 큰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비는 금세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이럴 때 누구나 걱정부터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내지 연금은 빠듯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어렵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나라가 마련해 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몇 년째 병원을 다니시면서도 단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었던 수백만 원을 그냥 놓치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내 세금으로 만든 내 권리입니다. 누구든 소득과 조건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소득분이 정확히 확인하기, 병원비 깎을 수 있는 신청 미리 하기, 갑자기 큰 병원비에는 재난적 지원 신청하기.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분 중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달해 주세요. 저희는 매주 새로운 정부 제도와 건강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병원비를 아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몇 분인지부터 아는 게 시작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본인이 건강보험료 몇 분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나라에서는 병원비를 지원해 줄 때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나눠서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1분위는 1년에 89만 원까지만 병원비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10분위는 무려 826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이 차이 어마어마하죠. 무려 9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럼 나는 몇 분위일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월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소득분위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단에 전화해서 소득분위 확인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본인 인증 후에 바로 안내해 줍니다. 이 과정은 10분이면 끝납니다. 한 번만 해두면 병원비 지원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자기가 4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2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수술비에서 무려 3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2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분이었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더 많이 냈고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공단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소득 분위에 따라 혜택을 다르게 받았습니다. 소득 분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퇴직하셨다면 올해는 보험료가 줄어들어서 분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엔 3분이었는데 지금은 1분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건 부부 합산 소득입니다. 본인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낮은 분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분위가 결정됩니다. 자녀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아들의 소득이 함께 계산돼서 분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재산과 소득 구조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는 매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시 산정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낸 보험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30만 원씩 냈는데 올해 퇴직하고 나서는 15만 원으로 줄었다면 이번 연도 소득 분위는 확실히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 꼭 소득 분위 재확인을 하셔야 병원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드릴게요. 60대 중반 어르신은 혼자 살고 계셨는데 작년에 딸과 함께 살면서 세대 합가를 했습니다. 딸은 소득이 있었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의 소득 분위도 함께 올라가서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다시 세대 분리를 하거나 자녀가 따로 전입신고를 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 분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로 매년 초에 꼭 확인하시고 만약 내 분위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왜 그런지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보험료를 잘못 계산해서 소득 분위가 잘못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 신고를 잘못했거나 퇴직 후에도 이전 직장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단에 문의하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소득 분위는 병원비 지원금의 기준입니다.
매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바로 공단에 문의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만든 제도이고 내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소득분이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병원비를 줄이는 실전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병원 갈 때 딱 한마디만 하면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바로 그 말이 돈이 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다녀오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다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대요. 그게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1년 동안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냈다면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돌려받는 것보다 미리 깎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사전급여 신청입니다. 사전급여는 말 그대로 병원비를 미리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신청하지 않으면 병원비를 다 낸 뒤 나중에 환급받는 구조인데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일부 항목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급여는 병원비를 계산할 때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법 48조에 따라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합니다. 이 문구 그대로 말하시면 됩니다. 병원 직원이 모른다고 해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간혹 병원에서 그런 제도는 처음 듣는다고 하거나 사전급여는 우리 병원은 안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전화해서 병원 직원에게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577 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병원명과 함께 사전급여 신청에 대한 절차를 문의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병원에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전급여로 혜택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 어르신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 원래 병원비가 5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전급여 신청을 하고 나서 실제로 낸 금액은 100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이처럼 본인 부담 상한제의 사전 신청은 병원비 부담을 현장에서 바로 줄여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신청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입원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와 승인까지 하루 이틀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나 입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입원 확인서입니다. 간단하죠. 1. 가족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 승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 전 또는 입원 직후에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전급여는 병원비 계산 전에 할인된 금액만 내는 구조이고 사후급여는 병원비를 다 내고 나중에 초과된 부분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액의 치료나 수술이 예정된 경우엔 무조건 사전급여 신청을 하셔야
병원비 부담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에 우선 적용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엔 상한액이 더 높기 때문에 실제 부담도 클 수 있지만 장기 입원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즉, 비급여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간병비, 특수재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입원 전에 병원비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계산서에 바로 감면 금액이 적용되므로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사후급여는 매년 8월 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뒤 9월부터 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는 별도 신청을 해야 하고 계좌 등록을 해 두셔야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도 거의 1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자동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전급여를 신청하면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병원비를 바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나 더 자주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외래 진료는 어떻게 되나요? 외래 진료는 사전급여 신청이 안 되고 사후 환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암치료나 신장투석처럼 고액의 외래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은 누적 금액이 많기 때문에 사후 환급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투석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본인 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래 진료도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면 1년에 한 번은 공단의 환급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급여는 반드시 환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대신 병원 원무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혼자 병원에 가시거나 입원 중 의식이 없을 때는 보호자가 대신 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사전급여 신청을 통해 혜택을 본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 안 했으면 수백만 원 손해 볼 뻔했다고. 병원 갈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건강보험법 48조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합니다. 이 한마디가 돈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꼭 필요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왔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세요. 병원비가 갑자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왔을 때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시죠? 특히 가족 중에 갑자기 큰 수술을 받거나 암이나 심장병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이 생기면 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말 그대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재난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가 직접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이미 낸 병원비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23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물론 중증 질환이나 큰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단순한 외래 진료나 약값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 치성질환, 중증화상, 중환자실 입원 등입니다. 그 외에도 장기 입원이나 고액 치료가 계속 이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 그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반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재난적 의료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입니다. 소득증빙 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통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지원 금액은 병원비 총액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200만 원 나왔고 본인 부담이 500만 원일 경우 이 중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며 통상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일정 한도 내에서만 지원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 드릴게요.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일주일간 입원한 뒤 퇴원하셨습니다. 병원비가 총 980만 원이 나왔고 본인 부담은 430만 원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소득이 낮은 편이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했고 약 28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었을 금액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에 1가구당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안에 여러 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 번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할 기회를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나온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가 끝나고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이 모두 정리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이외의 민간보험에서 이미 병원비를 충분히 보상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일단은 재난적 의료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부터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병원비 관련 서류를 모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 부담 상한제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상한제를 이미 적용받았더라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상한제에 따라 병원비가 일정 금액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비가 평소보다 갑자기 많이 나왔다면 꼭 재난적 의료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병원 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대부분의 대형 병원에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있고 이분들이 필요한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정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을 이 제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겁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재난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방법만 제대로 챙기셔도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득분위 확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몇 분위인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소득분위가 바로 지원금과 직결됩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차이는 무려 9배 이상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공단에 전화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이나 소득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둘째는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낸 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미리 신청하면 계산서에서 바로 깎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주 큽니다. 무릎 수술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전급여 신청 한마디로 실제 부담은 1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병원 갈 때 원무과에서 꼭 말하세요. 건강보험법 48조 본인 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신청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병원비가 재난처럼 느껴질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암수술,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럴 때 나라에서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 해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지만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180일 안에 해야 하고 서류는 병원 사회사업실이나 공단에서 도와줍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분위 확인하기, 사전급여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활용하기.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3가지가 어르신들의 병원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소득분위 확인을 통해 수술비에서 수백만 원을 아낀 어르신. 사전급여 한마디로 부담이 수백만 원 줄어든 환자. 재난적 의료비 덕분에 집안이 무너지지 않은 가정. 이 모든 게 제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약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들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정당하게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서 몇 가지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메모해 두세요. 영상 보면서 지나가면 금세 잊어버립니다. 핸드폰 메모장이나 수첩에 소득분위 확인, 사전급여 신청, 재난적 의료비 세 가지를 꼭 적어 두세요. 둘째, 가족과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오늘 들은 내용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에 가서 대신 신청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혼자 다니시다가 놓칠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병원에 가실 때 미리 준비하세요. 입원 예정이라면 입원 확인서나 필요한 서류를 챙겨 두시고 원무과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넷째, 공단 전화번호 1577-1000을 적어 두세요.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실천만 해도 오늘 들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득분위 확인은 매년 꼭 하셔야 합니다. 사전급여 신청은 병원 갈 때마다 잊지 말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큰 병원비가 나왔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제도들은 정부가 오래전부터 운영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나니 어떠셨나요? 혹시 나도 그동안 놓친 게 있었구나, 혹은 내 주변에 꼭 알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는데 뒤늦게 지원받으셨던 분, 혹은 아예 몰라서 끝내 신청하지 못하고 손해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시청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 중에 병원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은 세 가지 방법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작은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수백만 원의 전략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가정의 경제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제도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야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제도를 기억하고 활용하신다면 그 두려움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저하지 않고 확인하고 신청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정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고 건강하고 든든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